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불금이니 불토니 하는데요. 요즘의 대세는 바로 불목, 불타는 목요일입니다. 네, 신작 영화도 요즘 주로 목요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백화점 세일도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습니다. 금요일을 아예 주말에 일부로 좀 치부를 하면서 전날인 목요일을 불타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건데요.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목요일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전체 회의를 한다. 아니면 목요일에 좋아하는 운동을 하러 간다. 이렇게 뭐든 좋아하는 이유를 붙이면 밍밍한 목요일도 불타는 목요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1월 28일 목요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불타는 목요일인데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목요일 불타는 목요일이에요. 네. 네. 방송 계속 있습니다. 네. 네. 또 오후 방송 네. 저녁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68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같은 이런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200원 0.2%대 상승하고 이제 전체 코스피 종목은 0.48% 정도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실적 이제는 앞으로 개선될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조정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올해 성장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개선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건설과 이제 조선이 오늘도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최근 들어 건설이 대형 건설주만 올라가고 있죠. 그것은 4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데, 이제 악재가 거의 다 반영된 상태에서 올해 실적 개선이 주택 부분의 분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 어떤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뒤따라가는 게 조선주가 좀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 악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거의 악재가 이제 수주가 좀 기대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강한 업황 개선은 아니지만 이제 기술적 가격적인 메리트에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대다수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쉽지 않고요. 실적 위주의 종목이 차별화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장세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불안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투자자들도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선 좀 낙폭 과대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건설이나 조선 이쪽은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실적이 주목되는 종목들에도 좀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시청자분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VIP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세요? 네. 네.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는 좀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네. 꽤 오래되셨네요.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수익은 좀 많이 보셨어요? 옛날에는 저기 손실도 받고요. 작년서부터는 조금 좀 수익이 났어요, 조금. 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투자요? 네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1억 조금 더 했어요. 1억이요? 예. 지금도 그럼 그 정도로 갖고 계신 거세요? 지금은 좀 늘었어요. 그럼 수익을 많이 보신 건가요? 예, 조금 봤어요. 네. 지금 3억 원으로 지금 저희가 투자 규모가 보여지고 있는데, 네. 꽤 많은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네. 다른 재테크 말고 지금 주식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렇구나. 지금 3억 원으로 하고 계신데, 실례지만 연령대 어떻게 되세요?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15년이면은 한 50대부터 아니면 4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네. 네. 그래도 꽤 많은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 또 오랫동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힘들어요, 주식이. 너무. 힘든가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점점 힘들어요. 수익이 네. 조금 낮다가도
30% 하기 전에는, 네. 30% 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도, 다 빠지고 이러니까, 좀 길게 보다가도, 너무 힘들어요, 좌우지간에. 네, 전체적으로 좀 아직까지도 15년 되셨지만 고민은 계속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요. 종목을 그래도 선택하는 게 또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종목들을 좀 주로 고르시는 편이세요? 종목은 제가 고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업황을 좀 보고요. 네. 옛날에는 오래 전에 처음 주식 얼마 하고 그 뒤부터는 조선 이런 게 많이 갔는데 네. 지금 이제 업황을 좀 많이 보는 쪽이고요. 네. 네, 또 역배열, 정배열 그거는 안 보고요. 네. 그냥 역배열에서 많이 한 100% 이상 빠졌는 주식을 사가지고 네. 사가지고 거기서 1차 사고 그다음 2차 사고 3차까지 사는 단계로 이렇게 해요. 네. 네네. 전체적인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도 또 차트를 통해서도 기술적으로 또 분석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좀 그러면 업황을 참고할 때 좀 어떤 걸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편이세요? 업황요? 네네. 그냥 지금 업황이 어떤 걸까? 네. 예, 그런 걸 좀 보고요. 네. 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나, 올라 있나. 네. 네. 이런 걸 좀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의 이제 재무 지표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런 네. 걸 아직은 정확하게 잘 보기는 보는데, 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보는데, 네. 이제 자세한 그런 걸 좀 못 보겠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게 조금 어렵고요. 네. 예, 그래요. 네,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이 지금 15년 꽤 되셨어요. 개인 투자자로 계속해서 좀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서 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신 만큼 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주식 투자 이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60대 중반이신가 50 정도부터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한 1억 정도 했어서 지금 현재 수입 한 3억 정도 되시니까 잘하신 거죠. 은행 넣은 것보다 훨씬 잘하셨는데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계속 아마 어렵다고 그런다는 것은 장을 계속 보면서 내 시세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전부 다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공부를 할 때 혼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대다수 90%가 한 10년 되면 실패해서 주식계 떠납니다. 위험하다고 투기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주식 공부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바로 매매, 트레이딩해서 주식 트레이딩보다는 투자를 배우셔야 되는데 매매보다는 투자를 배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어린 사람들 20대 30대 그다음에 전문가들 전거사 지금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트레이딩 매매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리고 물론 잘할 수 있는 상위 5%는 있지만 내가 상위 5% 10%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투자를 배워야 됩니다. 투자란 것은 말 그대로 업황이 개선되고 아까 업황을 말씀하시던데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 중에서 크게 시대가 가는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밑에서 사가지고 있으면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한 절반 정도는 한 60% 정도 비중은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 중에서 그 회사가
성장한 산업을 그대로 실적으로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쪽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이 어떤 개발 능력이 있으면 그걸 마케팅해서 실적으로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정 수익 창출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성장 산업 중에서 그렇게 되면 한번 예를 들어서 대충 보시면 아마 15년 정도 전에 주식을 했을 때 2000년도 초반에서는 그때는 조선주를 갖고 있으면 대다수 10배, 50배 막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1억과 2천만치만 사놔도 거기만 2억을 정도 벌 수 있죠. 자, 그리고 제약주 얼마 전 지금 현재 포트로 보니까 제약주가 좋은 게 많아요. 많은데 제약주를 한 2년 전에 사신 것 같은 사셔서 지금 보시니까 수익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배 정도 먹죠, 그죠? 그러면 제약과 산업, 바이오 의약품은 성장 산업이죠.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야만 10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부강약품을 샀기 때문에 수익이 3배 정도밖에 이렇게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었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현재 산업에서 과연 성장한 산업이 있을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 그 산업의 흐름을 읽는 게, 시대 흐름을 읽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대다수 제조업 분야는 거의 다 성장할 수가 없죠. 글로벌 저성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한 산업이 뭘까?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산업에 성장하는 종목, 산업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때 내가 알았을 때는 벌써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합니다. 비중 조절을 일단은 한 15%, 20% 사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많이 내려갔을 때 다시 더 사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해가지고 성장 산업을 사고 성장주를 사는데 내가 대충 이제 가서 샀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OLED를 얼마 전에 샀어요. 11월, 12월에 샀다면 지금은 수익이 나 있겠죠. 몇십 프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저가에 다시 사가지고 또 다시 매매를 하면서 가져가겠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는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너무 시간을 구애받으면 매매를 하는 거죠. 시간 구애받지 말고 괜찮은 산업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것을 믿고 계속 가져가시면 기업 내용을 보시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좀 더 본다면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포트에 보강약품이 이렇게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셨다. 근데 좀 더 잘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좀 어떤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시죠? 네, 경보제약 20%고요. 네. 경보제약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5,000원. 네. 20%고요. 20%요? 네, 농구바이오. 네. 21,000원. 네. 10%고요. 네. 네, 부강약품이 13,300원에 40%고요. 네. 국동이 20%에 11,150원입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는 경보제약이 10%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경보제약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농우바이오가 10%고요. 네. 네. 그리고 현금 10% 지금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매매를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한 종목 빼고 다 수익이세요. 경보제약은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살짝. 그게 18,000원 넘어가면 네. 그게 실적이 조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조금 중장기로 보고 샀는데 네. 그게 18,000원만 넘어가면 또 빠지고 두 번이나 넘어가고 또 빠지고 이러니까 네. 그걸 어째야 될까 하고요. 지금 18,000원까지 갔을 때 좀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신 건지. 제가 네네. 2만 원을 최하 그냥 중장기로 네. 2만 원을 보고 샀거든요. 네네. 실적이 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제약주 비해서는 경보제약이 너무 못 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안 가네요. 그럼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네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것도 네. 좀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부강약품은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예. 네. 이게 근데 뭐 최근에 다른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다른 제약주를 샀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났는데 네네. 또 그 회사를 믿고 네네. 투자를 했는데 네. 뭐 다른 거 비해서는 많이 못 가네요. 네. 좀 답답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 전문가님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네.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하고 계신데 더 이제 욕심이 나시네, 그죠? 네, 근데 안녕하세요. 네, 뭐 의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VF 종목 진단하는데 이렇게 예. 수익을 네 종목, 세 종목 나신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시대가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게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강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제약주하고 OLED하고 네, 또요? 예, 그거요? 네. 그거하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들어갔으니까. 예, 제약 바이오 OLED 네. 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네. 거는 건설주는 뭐 나쁘다 그래서 밑에 많이 빠진데 안 샀더니만은 건설주는 너무 안 좋다 하더니 이제 시대 올리네요. 흐름이 바뀌는 것 중에 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년, 3년 이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예. 실제로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예, 지금 예. 말씀하셨던 성장 산업들,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이제 바이오 예. 제약 쪽에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 의약품 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관련된 의약품 쪽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있죠. 그게 예. 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제약주 중에 파이프라인 쪽에 있어서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냥 일반 제약주는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결국은 해외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약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들 주로 수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탄탄히 있고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는 회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부강약품을 사셔서 지금 수익이 좋은데 그때 2014년에 아마 사셨죠. 예. 사서 한 번도 안 팔고 그냥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단가가 아주 잘하셨으면 투자를 잘 하세요. 그럼 투자를 이렇게 40%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성장 산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바닥에서 사시면 아직 남들은 이때 2014년도는 제약 바이오야 부강약품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지만 주가가 2만 원 가면 또 잘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R&D 비용을 썼던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이죠. 그래서 이제 R&D 비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약은 왜냐하면 기술 개발하고 이 신약을 개발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뭐 수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한미약품이 우리가 우리 제약 산업에 기술 수출한 것을 바로 문을 열은 거죠. 그래서 이 산업 자체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덜 빠진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해외보다 훨씬 더 안 빠지고 있죠. 그것은 제약 산업의 한미약품이 바로 과거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먹여 살리듯이 그랬듯이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전체적 제약 때문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보다 더. 그래서 우리 외국 기업들, 이제 글로벌 제약사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신약 개발하는 제약사를 통해 이제 계속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쪽이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우리,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우리나라 또 먹여 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OLED 말씀하셨는데 OLED는 한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LG전자가 대형 패널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만 대 팔았는데 앞으로 한 3년 동안 한 500만 대 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리는데요. 이제 애플사가에서 소형 패널 핸드폰 들어가는 OLED를 열 걸로 보이죠. 그래서 결국 한 2년 정도 내년까지가 성장하는 거죠. 장비 업체들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결국은 중국이 따라오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까지 투자인데요. 그래서 짧은 단기죠. 어떻게 보면 1, 2년은 단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 2, 3년, 3년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보면 중국 성장을 봐야 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FTA가 됐기 때문에 역내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산업이 제조업 쪽에 성장한 게 뭐일까 보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쌀 때 많이 내려오면 그때는 제약 사듯이 사놓으셔야만 한 비중은 3분의 1은 사야만 전기차요? 향후에 5년 뒤에는 아마
시대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경보제약은 잘 하신 게 종건당 홀딩스가 지분을 60% 갖고 있죠. 그러면 종건당 홀딩스 때문에 아마 사신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아까 실적이 괜찮은데 이것을 이제 왜 18,000 가면 또 안 가고 또 안 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평가 가치를 봐야 돼요. 종건당이. 종건당이 아니라 이제 경보제약이 종건당 자회사니까 이제 영업이 한 70억 정도 매 분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020억 대충 한 250에서 300억씩 나와요. 그리고 순이익이 50억이니까 그럼 영업이익 기준을 하더라도 순이익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하더라도 한 300억 정도를 이제 영업이익을 좀 괜찮게 본다 하더라도 이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천억에서 과연 이제 원료 회사잖아요, 이게 경보제약이. 그래서 해외 수출도 한 44%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 가게 되면 이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시장이 이쪽으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움직였고 신규 등록조죠. 작년에. 그래서 38,000 계속 많이 빠졌기 때문에 12,000까지 빠져서 이제는 사겠다. 그러면 많이 빠진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지금 가는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 많이 빠져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건당을 사셨으면 훨씬 더 낫죠. 그죠? 왜냐하면 길수출이라든지. 그래서 많이 신규 등록에 많이 빠진 것보다는 이제 수급 자체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차별화 장세입니다.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 안에서 확실하게 뭔가 있는 종목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그런데 좀 소외됐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안 산 종목이죠.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는데요.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죠? 나만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개인이 많은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컨솔,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진 종목, 코스닥 중형주, 외국 코스피죠. 중형주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는 4천억 소형주에 속하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메리트이 없는 거죠. 지금은 코스피의 제약은 종건당 유한양행, 한미하고 이쪽에 대형 제약사들이 R&D를 많이 쓰고 신약 파이프라인 있는 그쪽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요. 중형주는 말 그대로 특별한 어떤 난치성 질병이나 다른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저는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계속 갔다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 22평선을 깨지 않으면 갖고 가도 되지만 16,000원입니다. 그래서 16,000원 지지해주면서 최근에 고점은 바로 뚫어야 됩니다. 얼마 뒤에. 근데 지금 계속 박스권 상단이 1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 이상 가면 또 다시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다음 주에 시세가 나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시세가 안 나면 다음 주에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죠. 농우바이오가 비중 10%를 갖고 계신데 21,000원인데요. 지금도 수익 중이지만 이 회사도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아까 이제 경보제약 계약이 국내 원료 업체제 1위고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를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갖고 있는 일등주를 사고 있는 것은 잘 하시는 거죠. 분석을 잘 하시고. 근데 농우바이오도 이 종자 회사죠. 토마토, 오이, 양배추. 아마 이렇게 회사인데 27% MS니까 거의 가정상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성장은 그렇게 10% 이상 성장을 되지 않거든요. 종묘 시장이. 그런데 중국 진출해서 또 좀 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도가 요즘 경제 성장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은 1,500억 정도 규모로 시장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얼마나 실적을 내는 따라서 이 종목의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950억 정도,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120억 정도 되니까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 3,300억이죠. PER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 30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고평가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장이 만약에 20% 이상이라든지 어떤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이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크게 실적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업체는 아니죠. 씨앗 자체가 종자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보다는 저평가되어 있기, 조금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점 상태라서.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이, 요번에 1분기가 이 회사는 9월달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는 실적이 물론 흑자지만 좀 적을 거고, 지난 3분기 7, 8, 9월에 실적이 무지하게 잘 나왔죠. 80매덕으로. 그래서 그거 잘 나온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제 4분기는 좀 이제 비수기고, 그 다음에 1분기에 또 잘 나올 거 보여요. 그런데 이 주식이 이제는 반등을 하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한 25,000원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현재 상계에서 한 10% 정도 상승 여력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 실현을 올라가면 좀 하고, 지금은 당장은 팔 필요 없고 가일 건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고 있어서 한 번 더 뛰면 여기서 비중을 줄인다.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한 25,000 정도 목표가를 보고 거기서 안 가면 바로 팔고, 잘 가면 계속 가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부강약품은 최근에 왜 급등했을 때 안 파셨어요?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6월 달에도 제가 보기에 분석을 해봤더니 신약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어. 작년에 바이오주 계속 할 때 이 종목의 목표가가 제가 정확히 한번 보니까 바닥에서 한 2년에 3년 주가를 보니까 한 38,500원의 목표가더라고요. 38,500원. 네, 그래서 이 38,500원인데 얼마 전에 작년에 부강약품이 또 한 번 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37,000 때 갔다가 다시 빠졌고요. 예. 그래서 8월 빨 때 18,000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최근에 바이오저 같이 편성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은 아마 3월까지 고가를 찍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좀 흐름이 약하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가게 될 경우에 지수가 뭐 한 이제 2,000포인트 안착을 한다면 거의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은 뭐 그렇게 코스피를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 오를 때는 비중을 반드시 좀 줄여서 이익 실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적정 주가라는 게 신약 파이프라인하고 다 하더라도 이 주가는 38,000원 정도에 현재는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약에 대한 얘기는 뭐 기존에 계속 이상도 끝난 이제 당뇨성 치료제고 있고, 그래서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43,200원까지 갔죠. 이 주가란 게 항상 5배, 10배, 뭐, 이렇게 3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38,000 정도니까 저는 오늘 만약에 비중 줄인다면 내일부터 가지 않으면 비중을 좀 줄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33,200원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비중을, 자, 지난주에 거래가 폭발하고 지금 현재 엄봉이죠, 이번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가버려야 돼요. 다음 주 안 가면 과거에 또다시 작년 8월부터 이렇게 내려가듯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가를 장기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적정 주가 왔을 때 한번 확 뛰었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40%니까 한 20%만 줄이고 나머지는 좀 더 지지선 구축해 가면 돼. 지지선은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현재 지지선은 2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8,000원 정도 지지해 보고요. 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지지선이라는 건 중심선은 안 깨져야 되겠죠. 그 중심선이 28,900원입니다. 그래서 29,000원 정도를 보고 지지선을 구축해서 가시면 계속 나머지는 비중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 29,000원이 깨진다고 전체 시장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제약주, 바이오주는 전체 제약 바이오주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전체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파이프라인 가치라든지 한 7천억대, 그 다음에 자산 가치 현금하고 1,700대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요거는 거의 반영이 됐다.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1조 1,198억인데요. 지금 파이프라인 가치하고 자산 가치는 적정 주가에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38,500원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기관들도 분석은 나중에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해외 수출도 성공하고 다 하면 뭐 가치가 뭐 몇 조 된다 이렇게 한 그것은 그때 돼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 바이오 시장 같이 몰려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중을 좀 줄여서 새로운 성장 산업 쪽에서 비중을 좀 확보하는 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동이라는 종목 있죠. 예. 유일하게 손실 봤는데 아마 그때 사신 이유가 왜 사셨어요? 그때 그게 24,000원 갔다가 네.
또 24,000원 갔다가 한 반 떨어지니까, 예, 반 떨어지고 또 의류 그 사업하는 회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좀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사서 들어가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샀더니 그저 빠졌다가 좀 12,000원대가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국동은 나이키라든지 포에버 21이나 H&M 이런 OEM 방식으로 니트류를 제조하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이 북미 수출이 한 88%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은 거죠. 소비 지출이 괜찮고 소비 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안정적인 실적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한 96억 정도 났거든요. 예, 예. 96억 정도 났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실적이 났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시가총액 보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지금 400억대니까 468인가 시총이. 그러면 이 시총이 한 600억 정도까지는 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600억 정도까지 시총이 가게 되면 지금보다 한 30% 정도 올라야 돼요. 적정 주가는. 그러면 13,000원 정도의 적정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팔 필요 없이 가져간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실렸죠. 며칠 전에. 실렸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죠. 얼마 전에 급락하면서 이게 개미핥기식 패턴이라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2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조만간에 한번 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일단 13,000원을 보시고 많이 빠진 거 23,000원에 빠졌을 때 그때 당시는 작년에 중소형주가 다 갈 때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모멘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이 사라지고 중소형주가 다 같이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동성이 축소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8월부터 급락부터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개인들 그냥 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좀 이익 실현하고 본전 이상 갔을 때 이익 실현 나온다. 목표가 13,000원이고 손절은 지금 현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전문가님, 그럼 그거를 추가로 조금 더 매수를 하면, 현금이. 네, 조금 10%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있어요. 30%까지 확보해도 됩니다. 좀 더 사도 될까요? 네, 22평선 근처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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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전문가님께서 종목 진단 해주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국동을 걱정했거든요. 네, 국동이 유일하게 손실이셔서 네, 걱정이 있으실 것 그래서 같은데. 국동을 최고로 많이 걱정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매수하려고 돈을 조금 놔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걱정이 안 되네요. 아, 네. 이제 걱정이 좀 해결됐다니까 저희도 다행인데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증권통과 게시판에서 계속해서 종목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확인한 다음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